지읒, 디귿, 지읒, 시옷? 저게 뭐야 저게? 중대장실. 중대장실? 죄송. 주스? 자두. 자두 주스. 오, 자두 주스. 난 중독 증상. 중독 증상. 약간 의학적. 약간. 오늘은 중대장실. 의학? 중대장실? 그래, 딱 칠판도 국방색이잖아 지금. 맞네. 맞아. 좀 똑똑했어. 그래, 칠판도 국방색이고. 오늘 그러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오늘의 시민 토클래스 강사 국민대학교 사회학과 최영석 교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의 강의 주제는 제가 서두에서 말씀드린 집단 지성이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집단 지성을 우리가 개념적으로 설명을 해보면 하나하나 개별적인 지성으로 존재하는 개체들이 서로 어떤 보완한 그런 과정을 통해서 협업을 해서 무언가 새로운 어떤 지성을 만들어낼 때 집단 지성이 형성된다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요. 자, 집단 지성을 정의를 다양하게 할 수가 있는데 말 그대로예요. 집단 지성의 반대는 개별 지성이죠. 여러분 하나하나 다 이렇게 IQ도 가지고 있고 지식도 가지고 있고 다 개별 지성으로 존재를 해요. 자, 그런데 서로 각자가 잘하는 게 있고 이미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정보가 있고 지식이 있잖아요. 서로 다 달라요. 누구는 맛집 하면 딱 감이 온단 말이에요. 누구는 어떤 게 이거 가짜 정보야. 이거 돈 받고 쓴 거야. 맛집 정보. 그런 거를 판별해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 그 친구의 경험과 지혜가 전체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죠? 그럴 때 집단 지성의 하나의 형성의 이제 시초가 되는 거죠. 14세기, 15세기 그때 이 교황도 이 성당을 엄청나게 짓는 거에 이제 굉장히 집착을 했는데 정말 이 세계적인 성당을 하나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이탈리아에 존재하는 최고의 건축가들을 다 불러보았어요. 자, 니네 이 건축 어떻게 할 거야? 라고 하니까 정말 이 잘 나가는 이탈리아의 건축가들이 모여서 막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교황님 이렇게 짓겠습니다. 이렇게 짓겠습니다. 교황이 마음에 안 들어요. 기존의 이탈리아 성당하고 별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교황이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 라고 하다가 요새 건물 건축 누가 제일 멋있게 잘 만드는 거야? 라고 하니까 밑에 있는 사람들이 요새 프랑스가 잘 나가요. 프랑스 건축가들을 한번 불러오시죠. 그래서 프랑스의 유명한 건축가들을 이탈리아 밀라노로 딱 불러요. 그래서 건축가들끼리 서로 딱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이 이탈리아 건축가라고 생각해 보세요.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좀 놀랄 것 같아요. 서로 딱 만났어요. 스파크가 튀겠죠. 자, 서로 예의를 지켜야 되니까 자, 니네 이 건축 어떻게 만들 건지 한번 얘기 좀 해봐. 건축가들이 첫 번째 한 얘기가 뭐냐면 자, 니네가 가지고 있는 설계도 좀 꺼내봐봐. 근데 이탈리아 장인들이 갑자기 눈을 몰뚱몰뚱 뜨면서 그게 뭐야? 그게 필요해? 라고 대답을 한 거예요. 이탈리아에서 그때까지 건축이라는 거는 그냥 예술품이에요. 예술적인 필이 딱 오면 그걸 가지고 건축물을 딱 만들고 그렇게 해서 그동안 이탈리아 사람들은 건축을 해왔던 거예요. 그리고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고 생각을 했어요. 왜냐면 세계적인 건축물이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건축가들이 한숨을 푹 쉬면서 야, 우리가 가져온 것 좀 봐봐 라고 하면서 어마어마한 설계도를 다 꺼내요. 그리고 그 설계도의 반이 수학 공식으로 돼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무려 3년에 걸쳐서 회의를 해요. 건축물을 실제로 짓기 전에.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합의점에 이르냐면 그래, 니네가 좋은 거 받고 예술적인 것도 넣자 라고 해서 만들어진 대표적인 건물이 여러분 오른쪽에 보고 계시는 이 밀라노 대성당이고 지금 세계 3대 성당 안으로 들어가 있는 그런 그 건물 양식이에요. 여기에 보시면 프랑스의 성당과는 달리 이게 프랑스 성당은 탁탁 네모나게 돼 있거든요. 근데 얘는
깎아져 있죠. 이거는 이탈리아 건축가들의 말이 통한 거예요. 근데 또 한편 굉장히 대칭적이죠. 이 대칭적인 거는 프랑스 건축가들의 말이 받아들여진 거예요. 다른 사람의 말을 귀 기울이고 내 것만이 옳다고 생각하지 않고, 아, 이것은 굉장히 좋겠구나. 나와 다른 집단의 이야기지만 이런 것들을 서로 받아들여서 무언가 하나의 어떤 것을 만들어낼 때 우리는 역시 이때 이것을 집단 지성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제가 좀 알고 싶지만 잘 모르는 게 있어요. 음악. 요새 음악은 뭐가 좀 인기가 좋아요? 어떤 음악 좋아해요? 아이돌. NCT 아이돌. 처음에는 NCT 얘기했을 때, 오, 새로운 CT? 줄 알았어요. 그렇게 몰라요. NCT의 역사부터 다른 뭐 BTS부터 막 자세하게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럼 쓰다가 막 열정에 넘쳐서 5페이지 써야 되는데 막 10페이지도 막 쓸 거예요. 자, 그런데 만약에 그런 글을 쓰잖아요. 그래서, 아, 나 이거 논문으로 하나 내고 싶다. 라고 했을 때 한국의 어떤 논문지에 투고를 하잖아요. 내용이 너무 좋은데도 불구하고 탈락돼 버려요. 왜 그런지 아세요? 네가 누구냐를 물어봐요. 나는 어디 고등학생이야. 나는 어느 학교 대학생이야. 학부생이야. 그러면 학회에서 내용 보지도 않고, 에이, 무슨 고등학생이 논문을 써. 무슨 대학생이 논문을 써. 논문은 최소한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교수들만 쓰는 건데.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사실은 더 많이 알고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렇게 무시해버려요. 이게 그동안 굉장히 길게 지속되어 왔던 그런 어떤 지성의 흐름이에요. 자, 그런 배경에는 과거에는 진짜 소수의 사람들만 학교에 다닐 수가 있었고 공부를 할 수가 있었고 학위를 딸 수가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미 대학 진학률이 70% 80%를 넘었고 어떤 기초 과정들도 다 되어 있고 심지어는 학교를 다니지 않아도 유튜브 이런 것을 보면서 얼마든지 또 자신이 공부를 할 수가 있는 세상이 되었기 때문에 개별 어떤 인간들이 점점점 똑똑해지면서 이 사람들이 모인 지성이 뭐 소크라테스나 플라톤이나 정말 데카르트나 유명한 학자보다 사실 더 똑똑하다는 이야기예요. 황소의 어떤 실험이라는 것이 있는데 골턴이라는 학자가 황소의 무게를 어떤 측정하는 실험을 하나 해요. 황소 전문가가 딱 이렇게 있어요. 자, 황소의 무게를 어림잡아서 이야기해 보세요. 라고 했을 때 그 한 사람이 낸 이야기보다 시장에 모여있는 1000명한테 그거를 물었더니 다 각각의 답이 있겠죠? 그런데 그 각각의 답을 모여가지고 딱 평균점을 내니까 전문가가 낸 그 답보다 훨씬 더 원래의 값에 가까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히 1000명은 그냥 무작위로 뽑은 사람은 아니고 시장에서 거래를 많이 해본 사람, 황소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측정을 했던 거죠. 집단지성이 그러면 왜 필요할까? 그런 질문을 던져볼 수가 있겠죠. 자, 개별지성이 권력을 잡고 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러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니네들이 뭘 알아? 학력도 낮은 니네들이 뭘 알아? 공부도 못했던 니네가 뭘 알아? 그러면서 학력이 굉장히 높은 소수가 제도나 이런 것들을 탁 독점하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알아. 니네들은 다 바보야.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리드하니까 너희들은 우리가 가는 대로 따라오기만 해. 라고 하면서 됐을 때 어떤 원칙이 망가지는 거죠? 민주주의가 망가지는 거예요. 민주주의의 원칙은 어떤 수많은 사람들의 의견을 같이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그래서 집단지성이 훨씬 더 중요하게 되는, 민주사회에서 더욱더 중요하게 되는 배경을 여기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가 있는 거죠. 잠수함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 이 잠수함이 미국에서 자랑하던 대표적인 군사 잠수함이었던 스콜피온이라는 잠수함이에요. 소련과의 어떤 전쟁에 대비해서 만든 그런 전략적인 그런 잠수함인데 갑자기 이 잠수함이 해군 레이더에서 사라져 버렸어요. 미국 국방부가 큰일 난 거죠. 얘 어디 갔지? 만약에
지금 격추되었으면은 어떡하지? 만약에 소련에 의해서 격침이 되었으면 우리도 대응을 해야 될 텐데 그러면 누군가가 우려하고 있는 제3차 대전이 정말 일어나는 거 아닌가? 이런 긴장감이 확 돌았어요. 그래서 가장 큰 과제는 이 잠수함이 지금 어디 있는가를 찾아내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사건이 언제 벌어졌냐면 크리스마스 전날에 벌어졌어요. 우리나라는 크리스마스 때도 이렇게 어떤 그 국방 태세가 굉장히 잘 되어 있지만 당시에 미국은 크리스마스 때는 자, 가족과 함께 라고 해서 해군에 유명한 전문가들이 다 가족들하고 크리스마스 파티를 하러 다 갔어요. 당시 핸드폰이 있어요? 긴급한 상황에서 연락을 취할 길이 없어요. 전화를 해도 받질 않아요. 골든타임이 가까워지는데 그때 누군가가 이야기를 해요. 미국에는 잠수함에 미친 덕후들이 되게 많다. 그 덕후들의 어떤 리스트가 있다. 얘네들한테 전화를 걸던 아니면 메일을 보내던 해서 이 지금 잠수함의 어떤 그 특성과 그리고 그 잠수함이 사라졌을 때 시기에 어떤 그 근처의 조류 이런 흐름을 걔네들한테 정보를 주자. 그래서 걔네들로 하여금 지금 잠수함이 어디쯤 있을까? 시간이 몇 시간이 지났는데 이런 것에 대해서 물어보자라고 했어요. 미친 소리. 걔네들이 뭘 알아? 걔네들이 해군 전문가야? 학위도 없는데 그냥 잠수함을 좋아하는 애들일 뿐인데 근데 문제가 뭐냐면 딴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푸라기라도 잡아야 되는 거예요. 최대한 많이 뿌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너무나 빨리 답변이 왔어요. 그렇잖아요. 자기가 덕후인데 야, 해군에서 나한테 뭘 물어봤어. 어깨가 으쓱해지죠? 막 생각을 해가지고 계산을 해서 애들이 답변을 보내기 시작했어요. 답변이 중구난방이죠. 그런데 그거를 뭉쳤어요. 합쳐가지고 평균값을 냈어요. 속는 셈 치고 구조대가 헬기와 배로 그 지역에 갔는데 그 밑에 있었어요. 단순한 잠수함 기계 고장. 그래서 미국 해군이 안도하게 된 거죠. 자, 이런 것들이 집단지성이 작동을 해서 굉장히 사회에 큰 기여를 한 대표적인 사례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집단지성이 굉장히 어쩔 때는 위험할 수가 있어요. 집단지성 자체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자, 동전이 있는데 한쪽에 집단지성이라고 써 있는데 바로 뒤에 다른 글이 하나가 써 있어요. 그게 뭘까? 군중심리예요. 군중이 어쩔 때 집단지성이 안 되고 군중이 되냐면 첫 번째, 잘못된 정보를 맞는 정보로 받아들일 때. 두 번째는 뭐냐면 누군가의 의견이 생각이 묵살이 되고 몇 명의 어떤 목소리 큰 사람들의 이야기가 의견이 다 전체의 의견인 것처럼 될 때 집단지성이 아니라 휙 넘겨서 군중이 되는 거예요. 가장 비민주적인 상태가 되어버리는 거죠. 여러분 유튜브 많이 보죠? 네. 그죠? 네. 자, 유튜브에 예를 들어서 남친과 헤어졌을 때 대처하는 법 이런 거를 검색을 한다고 칩시다. 근데 놀랍게도 다음날, 다다음날 내가 유튜브에 들어가면 그런 답을 주는 유튜브만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죠? 이게 이제 여러분도 알고 있는 유튜브 알고리즘이에요. 자, 그렇게 되면 나는 이제 확신을 하게 되죠. 친구가 나 남친하고 헤어졌어. 어떻게 해야 돼? 노래방 가고 친구들이랑 놀고 맛있는 거 먹어. 그러면 잊혀져. 그런데 이게 위험할 수도 있어요. 맛집에 가서 밥 먹으니까 남친이 더 생각나. 나 더 슬퍼져. 그럼 전화해가지고 네가 하란 대로 했는데 나 더 우울해. 이렇게 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죠? 근데 나는 뭔 소리 하는 거야? 내 말이 맞다니까? 좀 더 해봐. 라고 하면 더 우울해질 수도 있겠죠. 자, 이렇게 될 때 지금 우리가 남자친구 이야기를 재미삼아 했지만 굉장히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자신이 믿고 있는 것을 옳다고 생각하는 컨텐츠만 계속해서 찾으면서 어디든지 있어. 어딘가는 있어요. 내가 원하는 답이. 그래서 그러한 답변들을 가지고 봐라.
다른 사람들도 다 내 의견에 동의를 한다. 그래서 내 의견이 맞다. 그리고 그 집단과 나는 동일체다. 그래서 우리의 의견만이 맞다. 다른 사람들의 의견은 틀렸다. 집단 지성이 다른 집단의 지성을 저거는 지성이 아니라 이상한 이야기야, 가짜 이야기야 라고 평가하는 순간 그 집단 지성은 아까 얘기했듯이 군중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이때 민주주의의 어떤 기초가 흔들릴 수 있는 굉장히 커다란 위험에 복착하는 거죠. 그래서 집단 지성을 우리가 어떤 민주적으로 성공시키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과거에 우리가 그 수업 시간에 배웠던 어떤 미디어 리터러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즉, 내가 지금 보고 있는 컨텐츠가 틀릴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항상 하는 것. 나한테는 구미에 맞지만. 그래서 민주사회를 살아가기 위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정보를 올바르게 받아들이고 또 내 경험을 여기에 어떻게 투영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게 되면 군중에 속하지 않고 우리가 집단 지성을 이루어서 훨씬 더 민주적인 어떤 사회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이렇게 기르게 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우리가 집단 지성에 대해서 다양한 이야기를 나누고 배워봤는데 혹시 질문 있는 학생 있어요? 선생님, 저 질문 있어요. 혹시 집단지성은 개별지성의 평균가치인가요? 여러분의 뭐 어떤 내신 등급 다 합쳐서 그거를 6으로 나눈 그 등급이 여러분의 집단지성이다?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각자가 쓴 노트를 가지고 공부를 하면 그거는 개별지성이에요. 자, 그런데 야, 우리 노트 한번 돌려볼까? 다른 친구의 노트를 봤는데 내가 별로 안 중요하다고 생각한 부분이 있어. 난 이거 중요하다고 생각했거든? 그래? 이게 서로 다 그렇게 물어보게 되면 서로가 놓친 부분을 찾을 수가 있겠죠. 자, 그랬을 때 예를 들어서 그 3명의 학생이 이제 어떤 팀을 만드는 거냐? 바로 집단 지성의 팀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서로 다 상승할 수가 있는 거죠. 즉, 혼자서 공부하고 다른 사람들과 경쟁하고 이런 과정에서는 절대로 집단지성이 제대로 성립될 수가 없다. 그리고 협업만이 그런 것들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이야기예요. 자, 또 다른 질문이 있을까요? 저요. 네. 소수의 의견은 그럼 무시해도 되는 건가요? 그 집단지성에 있어서 한편으로는 그럼 소수의 의견은 좀 묵살돼도 되나? 그런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렇죠? 집단이니까 뭔가 집단은 전체적인 것 같고. 근데 아까 이야기했지만 집단 지성인데 그 안에서 소수의 의견이 묵살될 경우에는 뭘로 바뀐다 그랬죠? 군중으로 바뀐다 그랬죠. 전체 다수의 의견만이 옳아. 소수의 의견은 다수의 의견이 옳기 때문에 소수의 의견은 틀렸어 라고 평가하는 순간 소수는 사라져 버려요. 그럼 뭐가 되는 거죠? 다수가 아니라 전체가 되는 거죠. 그러면 전체주의가 되는 것이고 군중이 되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나치 체제처럼 바뀌어 버리는 거죠. 그래서 집단 지성이 제대로 성립하기 위해서는 999명이 옳다고 하고 한 명이 좀 그게 문제가 있다 틀리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항상 제 말이 맞을 수도 있다라는 것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죠. 자, 여러분 지금까지 사실 학력 이런 것들을 중심으로 한 개별 지성의 사회가 과거의 사회였다면 앞으로는 많은 사람들의 어떤 경험을 토대로 한 집단 지성이 훨씬 더 가치가 중요해진다는 그런 사회에 우리가 살고 있다라는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봤어요. 그리고 집단 지성이 형성되려면 정보와 지식을 올바로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서로 협업할 수 있어야 되고 소수의 의견을 인정해야 된다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야 된다는 것도 오늘 배워봤죠. 자, 이렇게 여러분들 민주사회에서 정말 소중한 가치인 건강한 집단지성을 위해서 우리 함께 다 같이 노력하길 바라고요. 오늘의 톡 시민 클래스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